자, 그다음에 리액션 뉴스. 이게 굉장히 오늘 제가 많이 이제 준비한 뉴스인데요. 자, 첫 번째 리액션 뉴스. 자, 고민정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고민정 끝났습니다. 고민정의 리액션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또 고민정의 이 실수, 거기에 대한 리액션. 광진을에 지금 보니까 고민정의 최대 실수는 뭐냐? 처음에 정은 며느리라고 할 때는 그런 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고민정이 이렇게 보낸 문자 여러분 다 보셨죠? 뭐 아버지는 충청도, 어머니는 전라도. 결국은 이제 지역 감정으로 이걸 막 뿌렸는데요. 이 30대, 20대들이 이거 보고 싹 돌아서더라고요. 광진을이라든가 또 전체적으로 광진을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층들이 중도, 무당파들이 싹 돌았습니다. 왜? 이런 거 싫다 이거예요. 지금 20대와 30대는요. 이런 지역색, 즉 고향을 물어다오, 고향역 이런 노래 안 듣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감정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거, 야, 고민정 머리가 통통 비운 것까지도 참 참아주겠는데 이건 아니지. 이래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민정의 최대의 악수는 바로 충청도 엄마, 전라도 아빠 이런 지역 감정을 보낸 겁니다. 이 시라이 사토시라고요.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좌파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역사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듯한. 이런데 이 시라이 사토시는 이런 말을 해요. 인간에게 있어서의 자기애, 나를 사랑하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국가로서의 자기애, 집단화된 자기애는 내셔널리즘이다 이거예요. 이 국가라는 거는 역사를 통해서 객관성을 갖고 자기 나라에 대해서 비판도 하면서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줘야지 그 나라가 또 그 후손이 잘 된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자기애는 필요하지만 국가에 대한 집단적인 자기애인 내셔널리즘 이거는 꼭 피해야 된다. 근데 이 내셔널리즘을 이 북돋는 사람 이번에 한일전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말하자면은 저 민주당입니다. 또 하나 지역 감정을 곳곳마다 뿌리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TK에서는요. 뭐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에 처절한 말하자면은 이 길 속에서 탈환을 했습니다. 이번에 대구에 있는 분들 대구 파리 안 합니다. TK 파리 안 합니다. PK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문재인 정권의 실정 또 우리나라의 미래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근데 유독요. 호남에서 민주당 하는 거 또 이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지역파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집단화된 로컬리즘, 즉 그 지역을 망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을 절대로 찍어서는 안 될 이유, 집단화된 자기애, 집단화된 로컬리즘, 이거는 일본의 정말 우익, 극우 내셔널리즘보다도 더 나쁜 짓을 민주당이 이번 선거 캠페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로서 고민정은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임종석이 뭐 고민정한테 와갖고 뭐 표차가 더 벌어졌다는 등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임종석이 그리고 너무 일찍 왔어요. 그리고 임종석이 온 것은 뭐냐? 불안한 데만 지금 임종석이가 다니고 있어요. 혹시라도 임종석, 호남의 임종석, 다음 타자 임종석, 이거를 이낙연의 다음 타자 임종석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한 거죠.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이수진 임종석이가 가가지고 나경원에 대해서 싸움꾼이다. 이거는 아주 저열한 말하자면은 이 마타도고 선거에서 이런 식으로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20대는 고민정에 대해서 황당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고민정의 토론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저런 사람이 청와대의 대변인이었다는 거, 이걸 보면은 민주당의 그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황당한 정권인지 삼류, 사류인 거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오세훈 시장은 이제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겨레에서 보도를 한 것 같으면은
이 고민정의 승리 확률이 꼬꾸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시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세훈은 승기를 잡았다. 특히 고민정이요. 40대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지다고 합니다. 이 40대는요. 여러분 허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0대에서 고민정이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 이거는 이제 고민정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광진을이 대학교 지역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 광진을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투표하고 뭐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이, 이렇게 대학생 뭐 표라든가, 그리고 오히려 대학생들이 고민정에 전라도 아빠, 충청도 아빠에 더 고개를 내저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원이 맘님, 좌파는 말만 잘하는 게 문제인데, 고민정은 말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토론하는 거 봤더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루키루님 얼마든지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황교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교안 선수가 이번에 꼭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점점 이제 차이가 벌어진다 하는데 진짜 며느리도 몰라입니다. 앞으로 9일 동안 황교안 선수가 판회전은 뒤집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거라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황교안 선수에 대해서 좀 시간상 아주 핵심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느글느글하게 아주 아웃복싱을 하는 게 이낙연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상대하고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나 여유 있다 이러면서 가끔 가다가 잽 팍팍 날리고 이러는 건데, 황교안 선수는 지금부터 인파이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 인파이터는 뭐냐? 무조건 쫓아가서 네거티브고 뭐고 막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선수가 이낙연에 대해서 정보가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낙연이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응? 와이프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림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낙연 선수에 대해서 황교안 선수가 아웃복싱을 하는 이 황교안 선수가 똑같이 아웃복싱을 하는 게 아니라, 황교안 선수는 그냥 올라갈까 말까 하면서 진짜 코너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어나갖고 막 눈을 감고 그냥 호공이라고 하더라도 인파이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황교안 선수가 굉장히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데 있어서 서투르다. 예를 들면 나는 너무 밉다. 그러니까 이런 밉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유화적인 언어입니다, 여러분. 응? 그러니까 문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나는 분노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워요. 뭐 이런 거. 미워. 이러니까 또 여기 대해서 능글능글한 이낙연이가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고 이러면서 아웃복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선수는 메시지 관리, 워딩 관리, 이거를 유화적 단어를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분이 검사 출신인데 왜 미워한다 뭐 이런 말을 쓰는지. 이게 말하자면은 굉장한 실수다. 그래서 앞으로는 즉 인파이팅을 한다. 두 번째, 굉장히 성숙한 어른의 성인의 언어로 써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뭐냐? 되도록 말하자면은 이슈를 언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황교안에 대해서 많은 정치부 기자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뭐냐? 굉장히 이슈에 대해서 불안정한, 말하자면 문제가 있는 대처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슈 파이팅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황교안을 찍어달라. 이 나라에 만약에 이낙연이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은 이 민주당 좌파 애들이 당선이 되면 이 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황교안은 화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조국이 대통령 될 수도 있다. 정경심이 영부인 될 수도 있다. 윤석열이 뭐가지 잘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말하자면은 이슈 파이팅을 크게 해야지 세부적인 이슈 파이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N번방. 이거 황교안이 전도사로서 너무 이제 순진해서 그런 거죠. 하지만 이 N번방에 대해서는 너무 이해를, 즉 젠더 가치에 대해서 모른다. 20대 여자애들이 무조건 달좀이고 무조건 말하자면은 문재인을 찍는 거. 문재인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페미니스트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20대 표를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N번방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뭐 투표용지가 너무나 길어서 키 작은 남자 우는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50만 원씩 나눠주자. 자, 이 발언이 제일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제일 선거에서요, 위험한 건 뭐냐? 상대의 놀이터에 가는 겁니다. 상대의 놀이터. 그래서 코끼리에게 묻지마 뭐 이런 책도 있었지만은, 즉 이 100만 원을 나눠주겠다. 이거는요, 문재인의 놀이터, 문재인의 플레이그라운드, 문재인의 운동장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운동장에 가갖고 막 싸워봤자 그건 상대방의 얘기만 그냥 돋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뭐가지 날아가도 좋냐, 공수처법 그냥 밀어붙여도 좋으냐, 예? 뭐 소주성 좋으냐, 탈원전 좋으냐, 이거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큰 우리만의 우파의 이슈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황교안은요. 그러니까 50만 원씩 나눠주자. 이것도 100만 원 나눠주니까 나머지 30%는 불만이니까 그걸 가지고 하니까 전 국민에게 50만 원을 나눠주자 하면은 그거 반대했는데 왜 또 50만 원 다 나눠줘? 이러면은 이 보수의 가치에 있어서 기본소득이라든가 이 돈을 뿌리는 여기에 대해서 동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이슈, 그리고 쟤네들의 운동장, 쟤네들의 플레이그라운드에는, 놀이터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 네 번째는 뭐냐? 배우만 되라. 배우만 되라. 즉 황교안 선수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팀이 달라붙어야 돼요. 로드 매니저, 각본, 연기 지도, 그 다음에 동선을 짜는, 이래서 당에서 황교안 대표가 선거를 많이 치러본 당직자로 해가지고 그냥 4명을 딱 팀을 짜갖고 그 사람들 한 대로만 다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황교안 대표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4가지만 충실하게 하면은 황교안 대표 저는 충분히 이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전영기 씨가 오늘요, 뭐 이제 글을 써서 제가 봤는데, 제가 이제 그 대변인 할 때 이제 그 같이 이제 했던 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출입했던 분인데,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 사안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근데 전영기 씨가 오늘 쓴 칼럼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이제 빅데이터 상에서 보면은요, 황교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이낙연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냐? 즉 빅데이터에서 많이 언급된 사람이 이제까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힐러리하고, 즉 말하자면 이 트럼프하고요. 트럼프가 빅데이터에서는 엄청나게 나오고 힐러리는 한 요 정도였어요. 그래도 다 힐러리가 승리할 거라고 봤는데 트럼프가 뚜껑 여니까 승리해서 트럼프도 너무 놀래갖고 1분 동안 놀래갖고 있었고요. 멜라니는 당연히 남편이 대통령 안 될 거라고, 그러고 사치나 즐기고 살아야겠다 이랬는데 대통령 부인이 돼서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하냐고 하면서 막 멜라니는 울고 히스테리를 부리고 난리를 났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왜 나오지 말라는 법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황교안만 말하자면은 제대로 지금 9일 동안에 캠페인을 잘하면은 지금 기적은 선거판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흙탕에서 연꽃이 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황교안에 대해서 무조건 그 종로에 있는 분한테 이제 글렀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께서 정말 제대로 한번 해봐라. 황교안 이 4가지만 갖고 하면은 황교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께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진영님, 황 대표는 순진해서 연극을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커페이스잖아요. 좀 얼굴이. 그러니까 대사만 그냥 짧은 대사만 외워가지고요, 그냥 한마디씩 하면 되는 겁니다. 대전은요, 이런 걸로 승리가 뒤집어 엎어지지 않았습니까? 참 나쁜 대통령이다. 뭐 그렇게 왜 못합니까? 딱 팩트. 윤석열 뭐가지? 윤석열 뭐가지 쳐야 됩니까? 딱 한마디를 한다든지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공수처? 쟤네들이 밀어붙여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문일답식으로 딱 그렇게 한마디씩만 꽂으라는 거예요. 네이크로바님 말씀대로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말 하지 마시고요. 예, 자,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꼭 승리를 해야지 나름대로 우리 보수의 이 창피함 이게 좀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어떻게 하면은 황교안을 이기게 할 수 있겠는가 저도 고민했습니다. 네, 자 바로서기님 문재인 심판합시다. 이사이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여러 얘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심판하자. 문재인 역사의 심판대에 올리자. 그냥 이 말만 계속하고 다니는 거. 이러면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